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를 유도를 한번 해볼 건데 삼각형을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길이를 삼각비로 표현을 하면서 덧셈 정리 유도를 해낼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삼각비로 길이를 빠르게 표현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만 한번 살짝 하고 진행을 해볼게. 자, 이 길이가 r이고 여기가 x, 여기가 y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 각도가 세타라 하자. 그러면 sin 세타는 r분의 y라 할 수 있지.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라 할 수 있잖아. 근데 보통 사인 세타는 r분의 y다 라고 할 때 빗변분의 높이 이렇게 말 잘하고 코사인은 빗변분의 밑변 뭐 이런 식으로 말을 잘 하잖아. 근데 개인적으로 내가 이 높이 그리고 밑변이라는 표현으로 삼각비 정의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 삼각형이 회전을 하게 되면 회전을 빙글빙글빙글 하게 되면 그러면 어디가 높이야? 자, 이 상태가 되면 도대체 높이가 어디라는 거야? 이렇게가 높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높이라는 정의는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삼각형의 모양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막 시험지를 돌려가면서 삼각비를 생각하고 이러잖아.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게 이제 좀 불편해서 정의를 살짝 바꿔주면 좋겠는데 어떻게 바꿀 거냐면 빗변은 삼각형이 어떻게 놓여져 있든 티가 나. 그러다 보니까 빗변은 그냥 빗변이라 하고 빗변을 제외한 나머지 두 변에 대해서 각을 기준으로 마주보는 변과 붙어있는 변 이렇게 정의하면 좋겠거든. 그래서 사인 세타는 빗변분에 마주보는 변인 거지.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는 빗변분에 붙어있는 변인 거고 그 다음 탄젠트 세타는 붙어있는 변분에 마주보는 변인데 각의 입장에서 봤을 때 빗변을 제외하면 자, 이 변이 가깝지 그리고 이 변이 멀어. 붙어있는 변이니까 가깝고 마주보는 변이니까 좀 멀잖아. 그러니까 가까운 변 분에 멀리 있는 변, 먼 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알파다 라고 하면 사인 알파는? 이라고 하면 알파의 기준에서 사인 알파는 빗변분에 마주보는 변이니까 r분의 x라 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코사인 알파는 빗변분에 붙어있는 변 그래서 r분의 y 그리고 탄젠트 알파는 가까운 변 분의 먼 변 그래서 y분의 x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면 좋겠어. 근데 자, 이 정의 상황에서 길이를 빠르게 삼각비로 적기 위해서 약간 변형을 하고 해석을 할 건데 어떤 변형을 할 거냐면 이 세 개의 식에 분모를 곱할 거야. 여기 x가 분모잖아. 그러니까 그 분모를 곱해서 식을 새로 한번 쓸 건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 얘는 y는 r 사인 세타가 되잖아. 그 다음에 여기는 x는 r 코사인 세타가 되지. 그 다음에 여기는 y는 x 탄젠트 세타가 되잖아. 그런 다음에 이거를 해석을 하겠다는 건데 어떤 식의 해석이냐? 뭐 되게 단순한 해석인데 자, 예를 들어 3이 있었대. 근데 이 3의 꿈이 자기는 12가 되는 게 꿈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난 어떻게 하면 12가 될 수 있지? 이제 이런 고민을 해보니까 4를 곱하면 12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지. 자, 맞잖아. 3이 4를 곱하면 12가 된다.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 세 개의 식을 해석을 해보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r이 y가 되고 싶다면 사인 세타를 곱한다. 자, r이 y가 되고 싶다면 빗변이 이 각의 기준에서 마주보는 변이 되고 싶다면 사인 세타를 곱한다. 그 다음에 r이 x가 되고 싶다면 코사인 세타를 곱한다. r이 붙어있는 변이 되고 싶다면 코사인 세타를 곱한다. 그 다음에 x가 y가 되고 싶다면 탄젠트 세타를 곱한다. 가까운 변이 먼 변이 되고 싶다면 탄젠트 세타를 곱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거꾸로 돌아갈 거면 y가 r이 되고 싶으면 사인 세타 나누면 되겠지. 그 다음에 x가 r이 되고 싶으면 또 코사인 세타 나누면 되고 y가 x가 되고 싶으면 탄젠트 세타 나누면 되지. 아니면 알파 기준으로 생각할 때는 y가 x가 되고 싶다. 그러면 탄젠트 알파를 곱하면 되는 거겠지. 그 다음에 r이 x가 되고 싶으면 사인 알파를 곱하면 돼. 빗변이 마주보는 변이 되고 싶다. 그 다음에 빗변이 붙어있는 변이 되고 싶다면 코사인 알파를 곱하면 되는 거지. 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할 건데 그러면 이걸 기반으로 해서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를 간단하게 유도할 수 있는데 어떻게 유도하냐? 자, 두 개의 직각삼각형이 필요해. 그래서 하나의 직각삼각형을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얹어서 하나 더 그릴 거야. 그래서 여기 직각삼각형을 하나 더 그렸어. 그런 다음에 얘를 직사각형에다가 다 뒤집어 씌워 볼 거거든. 자, 그리고 이 각을 알파라고 이 각을 베타라고 해볼게. 그런 다음에 얘를 이렇게 내려서 여기 있는 이 대각선을 1이라고 해볼 거야. 그러면 이제 이 모든 변들, 모든 선분들을 다 삼각비를 사용해서 길이를 막 표현을 해볼 거거든. 자, 지금부터 간다. 1이 이 길이가 되고 싶어. 얘가 이 길이가. 그러면
알파각을 쳐다보면 되겠지. 그러니까 알파각 입장에서 빗변이고 마주보는 변이니까 1이 이 길이가 되고 싶다면 사인 알파를 곱한다 이거야. 그래서 사인 알파라고 쓰면 되고, 그 다음에 1이 이 길이가 되고 싶으면 코사인 알파를 곱하는 거지. 그래서 코사인 알파를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이 길이가 이 길이가 되고 싶으면 코사인 베타를 곱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라 쓸 수 있고, 이 길이가 이 길이가 되고 싶으면 사인 베타를 곱하면 되니까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이 길이들을 표현을 하려면 여기 각도 혹은 여기 각도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잘 보면 여기 지금 베타잖아. 그래서 요거를 점각이라고 잠깐 해볼게. 그럼 베타하고 점각은 더하면 90도야. 그런데 이 각도 얘랑 더하면 90도가 나와야 돼, 점각이랑.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가 베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베타각을 표현을 좀 해줄게. 그러고 나면 사인 알파가 요 길이가 되고 싶어. 그러면 베타각 입장에서 빗변이 마주보는 변이 되는 거니까 사인 베타를 곱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사인 알파, 사인 베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길이가 이 길이가 되고 싶으면 또 코사인 베타 곱하면 되지. 자,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이렇게.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자, 요 전체 직각삼각형을 한번 볼 거야. 요 각을 보면 알파랑 베타를 더한 각이다 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요 길이는 1이 이게 되고 싶으면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쓰면 될 텐데, 요 길이는 이 길이랑 같으니까 여기다 적어 놓을게. 그럼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그 다음에는 이 길이가 요 길이가 되고 싶으면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를 곱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이렇게 쓸 거야. 그러고 나면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가 사실상 뭐 끝나는데, 자,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요 선분 길이잖아. 그런데 이거는 얘하고 얘 더한 거잖아. 그러니까 둘을 더하면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더하기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라고 적으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요 길이인데, 요 길이는 요 길이에서 요거를 빼주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에서 빼기 사인 알파, 사인 베타를 빼면 된다. 이렇게 적을 수 있겠다. 그러면 우리가 사인은 뭐 사코 코사고 코사인은 코코사사인데, 사인은 더하기면 여기 더하기고 코사인은 더하기면 빼기다 막 이러면서 막 외웠잖아. 근데 이게 이런 방식으로도 유도할 수 있고, 그 유도하는데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다라는 거야. 근데 덧셈 정리는 총 6개잖아. 그래서 그 나머지 4개를 유도하는 거까지 살짝 해보면, 그러면 이제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알았으니까 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알아야 되는데, 이거는 베타 자리에 마이너스 베타를 대입을 하면 그러면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가 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로 보이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베타 자리에 마이너스 베타를 대입한다 라고 했을 때, 그럼 사인 알파 코사인 마이너스 베타 그다음 더하기 코사인 알파 사인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들어갈 텐데, 코사인은 마이너스 각이나 플러스 각이나 어차피 우함수기 때문에 차이가 없잖아. 그러니까 코사인은 그냥 플러스로 바꿔주고, 그런데 사인은 기함수니까 마이너스 베타면 마이너스 사인 베타랑 똑같잖아. 그러니까 얘를 정리를 해주면 마이너스가 나가서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라고 쓸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거의 똑같이 생겼는데 여기 딱 부호만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잘 보면 부호가 왜 달라지냐면, 부호가 달라지는 각이 사인한테 들어있는 경우에 그 바로 앞에 있는 부호가 달라지는 거죠. 이게 다 사인 때문이야. 그 다음에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도 그러면 같은 방식으로 정리를 해보면, 자, 여기도 베타에다가 마이너스 베타를 넣을 건데, 코사인 알파 그럼 코사인 마이너스 베타인데 어차피 차이 없으니까 베타, 그 다음에 마이너스 사인 알파 사인 마이너스 베타인데 이거는 마이너스가 앞에 나가야 되니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바뀌는 거지. 그래서 사인 그리고 코사인 다 이제 덧셈 정리 증명을 했어. 그러면 탄젠트는 어떻게 하냐? 자, 탄젠트는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란 사실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분의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그러다 보니 여기를 분모로 여기를 분자로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 분의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플러스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요거를 여기에 적으면 되는 건데, 근데 그렇게 적으면 탄젠트의 표현인데 사인 코사인으로 표현을 하게 되잖아. 그러니까 사인 코사인의 표현을 탄젠트로 바꿔주려면 우리 사인을 코사인으로 나눠주면 그게 탄젠트로 바뀌기 때문에, 봐봐, 요거랑 분의 요거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로 분모 분자를 다 나누는 거야. 그래서 이 식에서 분모 분자를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로 나누면
여기가 1 약분되겠지. 그 다음에 이거는 코사인 알파로 나누면 탄젠트 알파가 되고 이거는 코사인 베타로 나누면 탄젠트 베타가 되지. 그러니까 분모는 1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분자는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로 나누면 여기 코사인 베타는 약분되고 근데 이거는 탄젠트로 바뀌지. 이쪽은 코사인 알파가 약분되고 이게 탄젠트로 바뀌겠지. 그러다 보니까 탄젠트 알파 플러스 탄젠트 베타로 정리돼. 그래서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는 1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분의 탄젠트 알파 플러스 탄젠트 베타 이렇게 정리된다는 걸 알게 되니까 그 다음에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정리할 때는 베타 자리에 마이너스 베타를 그냥 넣는 거야. 근데 탄젠트도 사인처럼 마이너스 베타가 들어간다. 그러면 마이너스 탄젠트 베타로 바뀔 거잖아. 기함수니까. 그래서 1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마이너스 베타가 들어갈 거기 때문에 부호가 바뀌고 앞에가 탄젠트 알파 그 다음에 플러스였지만 탄젠트 마이너스 베타가 들어갈 거니까 앞에가 부호가 바뀌어서 결과적으로는 1 플러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분의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탄젠트 베타 이렇게 정리된다 라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6개 삼각함수 덧셈 정리를 정리했는데 얘가 꽤 복잡해 보여도 형태적인 유사성이 꽤 많고 그 다음에 유도 과정이 그렇게 복잡하진 않다 보니까 여기서 볼 거는 직각삼각형을 하나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 하나를 얹었다는 거야. 그런 다음에 직사각형을 만들어 가면서 이 선분들의 길이를 쭉 정리를 해본 거니까 직접 사실 유도를 3번 했는데 기억이 안 나는 공식은 잘 없어. 그래서 기억이 안 난다 그냥 막 외우기보다는 한 3번 정도는 유도를 해보자. 그러면 상당히 기억력이 오래 지속될 거다 라고 추천을 해볼게.